나는 한 여자를 만났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나에게 밝고 깨끗한 인상을 주었고 나는 그녀와의 만남이 점점 더 특별해졌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며 함께하는 시간이 갈수록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녀와의 연애 기간 동안 우리는 많은 추억을 쌓았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신혼여행을 떠났다. 첫날 밤을 맞이했을 때 나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다. 결혼 전과는 다른 현실을 마주하니 나는 혼란스럽기도 했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내 감정을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그녀도 나처럼 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었을 것이다. 첫날 밤이 지나고 우리는 신혼여행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준비를 했다. 나는 그녀의 밝은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더 편해졌다. 그녀는 여전히 나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었고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미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신혼여행 중에도 나는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나는 결혼 생활이란 것이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씩 맞춰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회사 업무로 인해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그녀와 나는 서로의 일정을 존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나는 가끔 그녀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미래를 그려보았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길 바랐고 그만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길 바랐다. 비록 가끔은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결혼 생활은 단순히 행복한 순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와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가며 더 많은 추억과 행복을 만들어 가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생맥주 한 잔 주시겠어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멸치와 생맥주를 가져왔다. 오늘도 여전히 혼자 오셨어요? 네. 그럼 저랑 같이 한 잔 할까요? 손님도 없는데. 그러세요. 잔 가지고 오세요. 혼자 마시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주인 아줌마는 호프를 한 잔 따라서 가지고 왔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왜요? 다른 때와 달라 보여서요. 항상 밝은 얼굴이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네요. 그런가요? 후. 나는 마른 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들을 심각한 듯 나누었고 어느덧 우리는 2000 큐빅 센티미터를 넘게 마시고 있었다. 아주머니, 제가 실례되는 질문을 해도 될까요? 뭔데요? 해보세요, 호호. 저 지금 남편이 첫사랑이셨나요? 호호 그러며.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줄 몰랐네요, 호호. 죄송합니다. 아저씨는 정말 행복하시겠군요. 나는 남아있던 호프를 비웠다. 그리고 또 한 잔의 호프를 가져왔다. 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냥요, 후후. 결혼은 언제 하실 거예요? 후후, 저 결혼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놀란 듯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다. 언제 하셨어요? 그런 말 없었잖아요. 네, 조금 전에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어요. 기분 탓인지 몇 잔 마시지 않은 생맥주에 취기가 올라왔다. 네, 축하드려요, 호호. 축하? 네, 축하 받아야죠, 하. 또다시 마른 웃음이 나왔다.
그런 내가 이상한 듯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신혼여행 다녀왔으면 행복한 얼굴로 와이프랑 함께 오셔야지 왜 혼자예요? 그러게요. 그런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네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었나 봐요. 후후. 혹시, 네, 뭐요? 아니에요. 쓸쓸하면 술이나 한 잔 더 하세요. 그리고 잔을 부지쳤다. 나는 어렴풋이 그녀가 하려는 말을 알 것 같았다. 아주머니가 생각하는 거 맞아요? 제 기대와는 조금 달랐어요. 후후. 한동안 아무 말도 않고 있던 아주머니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미 지난 일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손님도 다른 여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때와 지금의 인연은 별개로 생각해버리세요. 그래야겠죠? 잊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쉽지 않네요. 후후. 그렇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아침에 전화가 울렸다. 그 소리에 잠에서 깼다. 여보세요? 자기 어디야? 응, 집이야. 왜 집으로 갔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무 늦어서 그냥 집으로 왔어. 나는 어떻게 할까? 당신 알아서 해. 더 있고 싶으면 더 있어도 돼. 나는 지금 회사 출근할 테니까. 그럼 옷가방은 어떻게 해? 집에 있어. 나중에 데리러 갈게. 아침은 어떡할 거야? 나가서 사 먹지 뭐. 알았어. 그럼 저녁에 데리러 와. 알았지? 그래. 알았어. 그렇게 전화를 끊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준비를 하고 회사로 나갔다. 별로 급한 일도 없었지만 회사에 있는 것이 더 편했다. 그리고 저녁 때 처가집으로 갔다. 그리고 와이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함께 있는 것이 답답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거래처 사장님 좀 만나고 술 한잔하고 올게. 아이, 어제 신혼여행 다녀오고 오늘부터 그래야 돼? 미안해. 약속을 해서. 일찍 들어올게. 술 조금만 마시고 일찍 와. 알았지? 응, 그래. 그리고 나는 집에서 나왔다. 누구를 만난다는 것이 싫었다. 나는 아파트 근처 포장마차로 갔다. 그리고 혼자 소주를 마셨다. 한 잔, 두 잔 하던 것이 네 병을 마셨다. 많이 취했다는 게 느껴졌다. 나는 집으로 들어갔다. 아이,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그렇게 됐어. 나는 그녀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와 그대로 침대에 누웠다. 자기야, 씻고 자야지. 냄새 나잖아. 어서 일어나. 나는 그 말에 순간적으로 내 입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나와 버렸다.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말을 해놓고 바로 후회가 됐다. 하지만 그녀를 위로하기도 싫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시원한 기분도 들었다. 그녀는 그대로 멈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술이 취한 나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자 어제 입고 있었던 옷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거실로 나와서 화장실로 들어가려는데 소파에 앉아있는 그녀가 보였다. 밤새 한잠도 못 잔 것 같았다. 그런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한다는 게 갑자기 귀찮아졌다. 그대로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샤워를 하고 거실로 나왔다. 여전히 그녀는 그 모습 그대로였다. 내가 거실로 나가자 그녀가 나를 쳐다보았다. 어제 한 말이 무슨 말이야?
무슨 말? 나는 모르겠다는 듯이 되물었다. 어제 한 말 있잖아. 나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변명을 한다거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기는 싫었다. 당신이 알 거 아니야. 그녀는 말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하고 싶은데? 뭘?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야? 생각 안 해봤어. 당신이 생각해 보라고 하면 생각해 볼게. 그런 나를 바라보던 그녀가 우리 헤어져. 그것이 좋겠다. 이번에는 내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알아서 해.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정리할 것도 없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진심이 아니었나 보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하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지 떨리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내가 큰 실수를 했나 봐. 나는 가만히 있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입고 출근 준비를 했다. 거실로 나가자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 얘기하고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시간 없어. 당신이 알아서 결정해. 그리고 밖으로 나왔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어딘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저녁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아파트를 올려다보니 불이 켜져 있었다.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 중에 안도감도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대체로 답답함이었다. 나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녀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저녁 준비에 열중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와 TV를 켰다.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선호였다. 아, 신혼여행 다녀왔으면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인사도 없이 말했다. 미안하다, 선호야.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런데 다시 전화가 울렸다. 야, 그렇게 전화를 끊으면 어떡해? 미안하다. 그런데 지금은 나중에 하자. 지금 기분이 안 좋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집 전화가 울렸다. 나는 짜증스러웠다. 그래서 코드를 뽑으려고 했는데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응, 난이야. 은영아, 무슨 일 있어? 아니, 왜? 방금 선호 씨가 지훈 씨한테 전화했는데 기분이 별로인 것 같다고. 그래서 무슨 일 있나 해서. 응, 아니야. 그냥 좀. 은영아, 왜 그래? 난이야, 나 어떡하지? 나는 그런 그녀를 두고 밖으로 나왔다. 포장마차로 갔다. 한 병을 마시고 다시 한 병을 시켰는데 선호가 들어왔다.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나도 한 잔 줘. 나는 선호의 잔에 술을 따랐다. 그것을 한 번에 마신 선호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기분 이해. 하지만 지난 일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냥 잊어버려. 나는 선호의 말이 쉽게 들려서 짜증이 났다. 그게 쉬우면 내가 이러고 있겠냐?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미안하다. 나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더구나 우리가 소개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더 너에게 미안하다. 됐어.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그러고 있는데 선호의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응. 집 앞 포장마차에 있어. 알았어. 잠시 후에 재수씨와 그녀가 함께 포장마차로 들어왔다. 나는 지금 이 분위기가 너무 힘들었다. 재수씨 오셨어요? 네. 지훈씨. 술 그만 마셔요. 계속 술잔을 기울이는 나를 선호의 아내가 말렸다. 괜찮습니다. 저 잠시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렇게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워있자 잠시 후에 현관문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방으로 들어왔다. 지훈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선호였다. 선호야, 나 그냥 이대로 놔두면 좋겠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어떻게 할 거야? 헤어지기라도 할래? 나는 신경질적으로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서 벽장에 있던 양주병을 들고 술을 마셨다. 거실에서 선호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가 그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식탁에 양주병을 놓고 거실에 있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도 많이 힘들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말하자 두 사람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방에서 나와서 선호가 나를 말렸다. 너의 기분 이해해. 하지만 지금은 침착해져야 해. 맞아. 다 맞는 말이야. 이제 어떻게 할지 차분히 생각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뭐? 내가 미치겠는 것은 나를 기만했다는 거야. 결혼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계산이 있었는지도 모르지. 나는 선호에게 막말이 쏟아냈다. 선호도 그런 나를 어찌하지 못했다. 선호 와이프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전화를 들었다. 그리고 처가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접니다. 지금 오셔서 은영이 데려가십시오. 이 사람아 왜 이러나? 진정하고 말을 해보게. 그것은 은영이에게 들으십시오. 그만 끊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모두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눈만 커다랗게 뜨고 보고 있었다. 나는 다시 양주를 입에 넣었다. 목이 타들어 가는 것 같았다. 취기가 올라왔다. 나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1시간쯤 뒤에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오셨다. 박서방 나하고 얘기 좀 하세.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야 은영이를 데려가든지 할 것 아닌가? 속타는 목소리로 장인어른이 물었다. 은영이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자네는 말하기 싫은가? 그 순간 나는 장인어른에게 소리를 쳤다. 장인어른 딸이 다른 남자와 잠을 잘 동안 뭐 했습니까? 내 말에 놀란 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셨다. 박서방이 하는 얘기가 맞냐? 큰 소리로 그녀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에 다시 장인 어른이 들어왔다. 미안하네. 박서방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저 사람의 과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인지 여러 명과 그런지 알 수도 없고 묻는다고 진실해 말하지도 않을 거고요. 특히나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딸은 안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믿어주게. 그리고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자네가 이해해주게. 장인어른 사랑해서 관계를 맺었을 겁니다. 그런데 헤어졌습니다. 나라고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인어른도 남자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장모님이 다른 남자와 살을 섞었다면 함께 사실 수 있겠습니까? 내 말에 장인어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거실로 나갔다. 그리고 시끌거리더니 잠시 후에 조용해졌다. 나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 일어났다. 다시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함께해서 괴로우니 따로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다시 혼자가 되어 며칠이 지났다. 여보세요? 저예요. 은영이. 그래. 무슨 일이야? 이제 저랑 전화하는 것도 싫어요? 이렇게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시간 좀 내주면 안 되나요? 왜 무슨 일인데? 전화로 하면 안 되나? 당신은 저를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나요? 그런 거예요? 우리 만나요. 저는 당신을 못 잊겠어요. 이런 전화하려면 다시는 전화하지 마.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다시금 느껴지는 답답함. 그녀와 그렇게 전화를 끊은 지 5개월이 됐다. 그녀가 가끔은 그립다. 아니 사랑했던 그래서 행복했던 마음이 그리운 것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자신이 없다. 너무도 그녀를 사랑했던 나를 기억하기에